안녕하십니까. 땅꾼대학의 박준호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농지에 대한 마무리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땅꾼대학 특강으로 해서 86편인데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약 한 12번 정도 모였죠. 거리두기 제한하고 그다음에 정부 시책을 준수하면서 약 한 5, 60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 땅꾼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약 한 7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카페에서 알려놓은 것처럼 자, 유튜브로 강의하고 이제 다음 편으로 들어가니까는 유튜브에서 내용을 전해 들으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의 진행이니까는 혹시 그 참고로 보시는 일반 회원분들께서는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전닭, 과목, 임대, 광염, 장학, 철도 그러듯이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농업이라고 그런 건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90%가 농민입니다. 근데 지금은 5%도 깨졌어요. 4.5%. 앞으로 미래에 가게 되면 약 전 국민의 농업 인구는 약 3%대로 줄어든다라고 그래요. 근데 농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국책산업에서 뭐냐? 정책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국가의 입김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1948년도에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법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지주가 갖고 있었던 대량의 농지를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근 40년이 지난 1986년도에 돼서야 결국은 농지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지법은 결국은 뭐냐? 농지법 안에 들어오면 농지는 다른 데로 못 가게 반드시 농지로 이용하고 농지로 보존해라. 이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에서 공장 지어라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죠. 농지도 막마름해서 머리가 커진 거예요. 보통 대가리라고 그러죠.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품 떠나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품 안에 자식 아니에요. 근데 이게 떠나면 남이 되는 거예요. 농지에서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농지법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떠나는 것이 임야라고 우리는 집안하고 농지라는 집안이죠. 그래서 전용과 훼손에 대한 절차가 가장 많은 게 임야하고 농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부모 곁을 떠날 때 임야의 부모는 선지관리법이에요. 농지에 대한 부모는 누구냐? 농지법에 물어봐야 돼요. 나 머리 커졌으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어떻게 되냐? 국토부에다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농림부에다 안 물어봐도 돼요. 알겠죠? 한 번 물어보면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임야는 국토부에다 물어보고 산림청에다 물어보고 환경부에다가 해서 도합 3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거는 1번이라고 보시면 돼. 국토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안 나오는 산림청에도 물어보고 환경부에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저타기가 난 농지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좀 역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취득할 농지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국토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농림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지자체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 이장, 소면서 그린벨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뭐가 있나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해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그린벨트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 수 없어. 내 땅을 내가 형질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국토부를 갔어요. 야, 난 농지 이거 살 건데 아니면 내 농지 어떻게 나 대박 좀 나겠어? 인생 역전하겠어? 그랬더니 도시에 있는 땅이에요? 농촌에 있는 땅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도시에 있냐? 전국토의 17%. 이건 개발 원칙인 거예요. 농촌에 있다 83%. 이건 보존 원칙이에요. 크게 된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농촌 땅 83%는 개발 못한다.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계획관리라는 게 있죠. 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뭐냐? 지금 개발하세요.
내일 개발하세요. 개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갖다가 보통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에서 뭐냐? 지금 당장 개발하는 걸 시가와 용지라고 그래. 그 시가와 용지 안에 들어가면 농지라 하더라도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지금 당장 개발하는데 어디 가서 뭐 농취증을 받고 보고 그래요. 근데 시가와 예정 용지는 받아야 돼. 내일 개발해라. 앞으로 개발해라. 예비 개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 땅이라 하더라도 공원인데 개발하지 마세요. 여기는 뭔데 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는 보조. 그냥 크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땐 오늘 개발해라, 내일 개발해라, 개발하지 마시오. 이게 3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원칙을 어떻게 하냐? 5년마다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시는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농촌은 뭐예요? 팔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토부 가서 알았어. 농림부로 갔다 이거예요. 농림부 가서 물어봤어요. 자, 나 요 땅 가지고 살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생 대박 좀 나겠소? 아니면은 요 지역을 내가 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박 좀 터지겠소? 안 터지겠소? 농림부에다 물어봤더니 농림부에서 진흥농지 절대농지입니까? 상대농지입니까?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 농지가 절대농지예요? 상대농지? 이게 원래 진흥농지, 비진흥농지인데 농지법에서 하는 용어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길다랍니다. 이걸 줄인 게 비진흥농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이게 상대농지라고 진흥농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거 쉽게 보자 이거요. 바로 효도하는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해요. 농지법에서는 쌀 100가마 나오는 게 좋지 50가마 나오는 거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뭘 좋아? 50가마 나오는 걸 좋아하죠. 그걸 불효농지. 누구한테 불효한 거야? 우리한테는 설령 효도를 했어도 농림부 자체는 불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효도농지라는 건 농업진흥구역 요게 100점.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80점. 그러니까 B학점 이상 우등생이에요. 불효농지라는 건 60점 이하야. 그러니까 50점 받은 거야. 요걸 불효농지 낙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토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주변의 오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100가마가 80가마 나오고 80가마가 50가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농림부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쌀 100가마 나오고 80가마 나오는 A학점, B학점은 이건 우등생. 낙제 점수인 50가마는 낙제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되나? 10년마다 검토를 해줘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해제와 변경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바로 뭐냐면 이게 변경과 해제라고 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몇 년마다 해준다? 10년마다. 예를 들어서 A학점인 그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해도 땅값 30%에서 50% 올라요. 그런데 이게 진흥농지 소위 말해서 우등생을 낙제생으로 보내면 50% 100% 많은 데는 2배까지도 올라가요. 인생 역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부의 내용을 갖다 잘 보시는데 이건 10년마다 왜 그러냐? 1986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저희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도, 5년도, 6년도에 10년마다 지금 얘기하는 해제와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2016년, 17년도에 대규모로 해제와 변경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해줄 때는 언제야? 2025년, 6년, 7년도가 되면은 또 농림부에서 대사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30%에서부터 따따까지 올라가는 땅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를 요걸 자세히 보세요. 요게 효도농지, 요게 불효농지예요. 효도농지에서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해준 거예요. 이걸 변경.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이걸 이제 결란으로 제가 또 비유했어요. 결란으로 비유했는데 결란이라는 건 달걀 얘기하는 거예요. 노른자의 결란 안에 달걀 안에
노른자위가 신자위로 가는 걸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 이 정도만 돼도 30% 50% 땅값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달걀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불효농지라고 그래. 밖으로 나가는 걸 해제라고 하는데 이건 최하 50%에서 따블이나 따따블까지도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언제 한다? 2025년 6년도 정도 되면은 국토부에서 10년 단위로 또 대사면을 해준다 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면 되세요. 자, 요번에는 좀 뜬금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한 대로 다음에 황막사를 두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이죠.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은 최초로 1999년도에 그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 심은 장본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뭐 표창원 둘째 무수히 많은 상도를 받았죠. 그런데 요 비영리 단체인데 제가 요번에는 최근에는 요같이 미얀마에다가 직업학교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제 제자들의 힘으로 이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은 단 1원 안 받았습니다. 요것이 금년도 2021년 아마 6월 아니면 8월 달에 아웅산 수치 여사 참석해서 왜냐? 작년 6월 달에 개교식을 가지려고 그러다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땅꾼대학이 뭐냐 그러는데 땅꾼대학 입학 안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졸업은 2025년까지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대학에서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을 최고의 대한민국의 땅꾼으로 모셔드리겠다. 5년 동안 등록금이라 딱 30만 원뿐이 안 됩니다. 30만 원을 내시면은 이와 같은 책인데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와 같은 교과서를 해드리는데 이게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전국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나올 거 지번까지 나눠 있어요. 약 3,500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또 아니면 수요일 날 어떻습니까? 마포에 있는 저희 황막사 사무국으로 오시면 거기서 교육도 해드려요. 아셨어요? 이게 5년 동안에 30만 원 이게 왜 그러냐?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한테 봉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황막사에 오시든가 이따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겠습니다. 010-7233-8061 저희 집사람인데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국토부에 물어봤어, 농림부에 물어봤어, 이제 지자체에 간 거예요. 지자체에 갔더니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군수가 하는 말이 형님 요즘 저희 동네도 옛날에 같지 않아도 인구가 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형님 만약에 내려오시면은 제가 거기를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만들어줄게. 아니면은 형님이 갖고 있는 그 농지가 영농여권 분리농지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뭐하고 다른 거로 쓰시고 싶으면 다른 거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농지법에서 나오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님 서울에서 공장 하시고 계셨죠? 공장 일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공장 가지고 내려오면 그 땅은 한계농업정비지구 한계농지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계농지 지구다라 그러면 거기서 공장의 설립이나 인허가 굉장히 가깝게 하는데 이거는 농지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이에요. 이 농어촌정비법은 여러분들 주말농장, 관광농원 또 그 농어촌 관광 숙박시설인데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펜션, 프랑스 말이죠. 그 다음에 민박이라는 거죠. 이건 농어촌 정비법 여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느냐?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은 5년 단위지만은 또 뭐예요? 또 지금 얘기한 농지에 대한 건 농림부는 10년 단위지만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변경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서 동네에 간 거예요. 이장한테 자, 이장 나 좀 내려오려고 그래. 그래 놨더니 형님 국가에서요 우리 동네 그린벨트라고 해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손가락 하나 닿지 못하게 풀 한 포기 못 뽑게 하더니 지네들은 무슨 보금자리다 공공주택이다 막 풀어먹어요. 그러더니
우리 동네는 좀 크다고 뭘로 해줘? 우선해제 마을인데 형님 동네는 집이 조금이다라고 해서 집단 칠학지구로 지정을 해줬네요. 거기 농지 가지고 계시죠? 우선해제에 들어가면 보통 몇 번이야? 제가 경험한 바에는 3배에서 4, 5배까지 땅값이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다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 이게 이제 계속 지정되고 있는데, 집단 칠학지구만 된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냐? 따블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 동네는 크니까 우선해제인데요. 형님 동네는 집이 한 10서너 채뿐이 안 되시잖아요. 거기는 집단 칠학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그랬더니 농업 관련 시설로 해서 자식놈들 시집장가 보내라고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오천조카 있죠? 용호. 오천조카가 여기에다가 창고 져가지고 농업용 창고 졌는데 그 시가를 한 4, 50억 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린벨트를 지나가다 남양주나 구리나 하남시나 이런 데, 또 광명시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그린벨트에 창고 져져 있죠. 이 창고가 보통 어떻게 되냐?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억짜리 창고 없습니다. 20억짜리는 핫발입니다. 보통 4, 50억을 해야 그 창고구만. 이러한 상대적으로 2개 갖고 계셔봐요. 얼마요? 100억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동네 이장이 형님 내려와서 그린벨트에서 농사 짓고 창고 짓겠어요? 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이러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과정 가지고 농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 물어보고 농림부에 물어보고 지자체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해줘. 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5년 단위 해주는데 해줄 생각이 없어. 요게 해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러는 거죠. 시가와 예정용지로 또 하려고 그래놨는데 지금 얘기한 그 가망성이 없어요. 이건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농림부에 갔더니 해제와 변경만 돼도 30% 50%. 또 더블도 돼. 해제가 됐다라고 그런다면 50% 따블까지 돼.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갔더니 한계 농지와 영농 여건 분리 농지도 안 해줘.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갔더니 동식물 창고도 못 치게. 그럼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코를 푸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역전국인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나머지 전문 교육을 받으면 농지의 형질 변경서부터 배우잖아. 왜 국토부에서 가르쳐 주는 건 왜 못 배우고, 농림부 거는 왜 모르고, 그 다음에 지자체 거는 왜 모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서 일하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형질 변경할 때 농지는 국토부에다 한번 물어보면 돼. 농림부에다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국토부에다 물어보고 산림청에다 물어보고 환경부에다 물어봐야 돼. 국토부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농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지고 판단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뭘 해드렸어요? 경기도에서 임야에 대해서 지금 200m를 해발 200m를 넘어가면 안 된다. 경사도가 15도 이하는 제한한다. 뭔다 이런 게 강의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건 뭐냐? 산림청하고 환경부에 별도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농지로 인생 역전하려면 이용 목적인가 투자 목적인가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역시 그런데 투자 가치는 지역 가치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지역 가치로 해서 우선 여러분들 큰 지점 화성에 여러분들 봉담 비봉 매성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호매실 그 다음에 이번에 당수지구 이번에 지정했죠. 그 다음에 효행지구 이 지구가 지금 들어가냐? 늦었어.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 제2의 호매시를 찾아야 돼요. 그럼 거기도 또 가니까 땅값이 올라. 그럼 제3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땅값이 비싸. 그러면 제4의 봉담이 될 지역이 어떻게? 자, 봉담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금년 가을 정도 되면은 수도권 서부 쪽에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동네가 나타나는 게 봉담에, 옛날에 20-30년 전만 해도 집 한 채 없었던 동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 낚시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우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배우셨으니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보세요. 간단하게 1번은 국토부가 5년마다 변경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땅을 볼 땐 국토부 생각을 빨리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잡으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뭐냐? 농림부예요. 자, 이게 바로 얘기했던 절대농지가 상대농지 될 거냐, 아니면 농업진흥구역이 보호구역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장 찔끔찔끔 있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찔끔찔끔 있잖아요. 이게 바로 농림부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 경지 정리되냐, 형님 여기 와서 집 짓고 농사 지시오 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뭐냐, 형님 서울서 하던 공장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쪽으로 오셔. 이게 한계농지. 한계농지의 특성은 주변에 임야에서 비탈진 지금 논은 보편적으로 없죠. 밭대기가 많죠. 이게 한계농지. 거기다 공장이나 입지 여건, 형질 변경도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이게 한계농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도 안 도와줘, 2번도 안 좋아, 3번도 안 좋아. 그러면 할 수 없어. 내가 동네 앞에 비싼 땅 가지고 내가 형질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 지역에 대한 샘플이에요. 마침 이 지역을 내가 한참 고생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유사한 지역을 어디 가서 보면 이거는 농림부, 이거는 국토부, 이거는 지자체, 이건 여기는 뭐 그린벨트가 없으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져야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해야 여러분들이 지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년에 땅꾼대학에 오셔서 인생 역전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25년까지 30만 원의 입학금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오시면은 황박사가 뭐냐? 황박사 아니에요. 황사 막는 사람들, 그래서 황박사라고 그래요. 요거 관련돼 있는 건 저희 집사람 전화인데 010-7233-8061로 전화하시면은 입학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금 중에 일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좋은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